자,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나고 드디어 첫 수업이다. 자, 시간과 앞으로 일정을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봅시다 한번. 자, 일단 물리가 총 3단원으로 구성이 돼요. 3단원.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쭉 봅시다. 1단원이 이제 1학기 내내 배웠지. 중간고사를 여기까지 본 학교도 거의 대부분이지. 운동량, 충격량.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질량과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역학 파트랑 상대성 이론까지 끝난 게 1학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2단원 전체 다 배웠다. 학교마다 원래 약간씩 다른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 다 똑같았어. 2단원 전체를 2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고, 요게 이제 수능에서도 준킬러 정도로 17번 문제 항상 요즘에 등장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17번, 19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3단원인데, 자, 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3년 동안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가. 근데 앞으로 물리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내려면은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가 없어, 이제. 여기 뭐 이제 지금 최대한 많이 어렵게 내고 있고, 역학을 더 어렵게 건들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역학을 더 어렵게 건드려버리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윤석열 님께서 쉽게 내!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려워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건들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건들 수 있는 유일한 파트는 3단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리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수능에서는 여기를 이제 앞으로 좀 어렵게 낼 거다. 뭐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설 모의고사는 계속 이걸 어렵게 내는데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니들은 수능 볼 것도 아니잖아.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파트 중에. 그리고 여기를 오늘 다 할 거야. 알간?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물론 이거에 대한 심화 문제까지 오늘 접근하지는 않을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오늘 하면 거의 끝낼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빡세게 하냐면 일정을 보면 알아. 봐봐. 아까 내가 지구과학 할 때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10월 24일 오늘이야. 다음 주 31일. 그 다음 주 11월 7일, 14일, 21일, 28일. 자, 그 다음 주가 12월 5일. 인데 아까 전에 들었어. 지산고가 여기서 시험 본다며. 이거 뭐 10일까지.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작이 중요한 거야. 이게 수업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니들도 여기 안 되지, 여기. 내가 알기로 니네 여기서부터 시험 볼 거야. 이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시험을, 나 12월 초에 시험 보는 건 또 처음이야, 이번에. 이 거지 같은 시험 일정이 내가 직보가 언제 끝났냐면 오늘 끝났어. 오늘. 교화고와 동패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끝났는데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어.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뭐 끝나게 되면 뭐 지상고도 뭐 금천고도 뭐 학교마다 다 일정이 다르지만 기말고사가 끝나면 과학은 종강입니다. 더 이상 날 보러 오지 마세요. 우리는 끝이야. 근데 너네가 고3 들어가서 과학을 들을 거면은 개강이 1월입니다. 1월. 아마 1월 첫 번째 주에 개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 결국은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6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그지? 6번 안에 시험 봐야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이제 교화고는 오늘 오지도 않았어. 오늘 아직 시험 보고 있어.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이제 교화고는 내일까지 시험이니까 교화고는 좀 늦겠지, 기말고사가. 대신에 이제 금천고나 뭐 지상고나 다 일찍 보니까 6번 안에 시험 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3번에 끝낼 겁니다. 진도를. 그럼 진도를 3번에서 끝내려면 진짜 초사이언스 3로 이제 진입할 때가 됐어. 근데 다행히 3단원은 내용적으로 할 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가 약간 까다롭게 나올 것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까지는 파동의 진행과 굴절 오늘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반사까지는 오늘 할 거야. 전자기파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마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전자기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랑 여기 간섭까지 마지막에 3회해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진도를 다 끝낼 겁니다.
자, 대신 문제는 당연히 내가 어려운 것부터 모든 학교 똑같아요. 모든 학년.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첫 시간에 내가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운 거. 그래야 주간지가 누적돼서 어려운 걸 계속 풀 수 있단 말이야. 어려운 걸 제일 마지막에 배워버리면 큰일 나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생명은 이제 비블리 이번 주에 하겠지. 그 다음에 화학은 중화반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pH, pOH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리는 파동의 진행과 굴절. 오늘 배울 여기가 스넬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가장 짜증나는 파트고 그 다음에 전반사라는 게 좀 짜증나는데 여기는 내가 한 개 더 얘기해 줄 게 뭐냐면은 그걸 쓰는 문제가 많진 않아. 뭐 삼각비를 써야 됩니다. 스넬 법칙 자체가 사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인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삼각 함수도 아니야. 삼각비를 고2 이과들이 모르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져. 어차피 우리는 특수각밖에 안 나와요. 사인 30, 사인 45, 사인 이 정도 알잖아? 60 이런 거, 사인 90 이런 거. 대신에 심화 문제로 가면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약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기본 문제는 사인 값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코사인 값을 나오게 되면 이제 주간지에도 심화 문제로 나올 때는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도형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훨씬 쉬워요. 근데 도형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문제 유형을 외우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좀 중요한 문제 유형을 몇 가지 얘기할 거야. 원형에서 좀 제일 짜증나요. 원형에서 굴절된 다음에 전반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문제가 좀 짜증나는데 유형을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문제 많이 풀 거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기본 내용부터 합시다. 자, 바로 수업할 거니까 완전 244페이지 보세요. 자, 일단은 파동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가 오늘 수업의 시작이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 그나마 한번 배우기는 했어. 그래서 조금 나을 건데 그래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지구과학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방학 동안에 배웠던 게 물리도 여기까지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했을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방학의 제일 끝에 수업을 파동에 한 번 수업을 했어요. 스넬 법칙까지. 물론 문제는 많이 안 풀었겠지만 내용은 한 번 했으니까 또 학교에서 이제 시험 일찍 끝난 학교들은 이미 배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듣는 거니까 훨씬 나을 거다. 자, 일단 봅시다. 이제 파동. 자,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간다. 에너지 전달한다. 됐어요. 자, 파동은 일단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해야 돼. 횡파랑 종파가 있어요. 자, 대신 횡파와 종파가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큰 범주에 들어가 있고 이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질이라는 게 뜻이 뭐였니?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소리도 지금 어쨌든 파동의 형태예요. 내가 이게 소리를 지르면은 너네 귀에 탁 들리잖아? 라는 소리가.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가 진동함으로써 전달시켜주는 매개체, 즉 매질이라는 게 공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만 정리하세요. 유일하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이 딱 하나 있죠. 그걸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럼 쌤, 전자기파는 파동이 아니에요? 아니야, 파동이야. 파동이긴 한데 유일하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을 전자기파다라고 하고 이런 애를 전자기파를 비탄성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탄성파의 정의는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니까 탄성파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을 탄성파다라고 해요. 지금 완자에는 이런 개념이 없죠? 아예 이건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일반 물리학에 탄성파라고 얘기를 하는 이 파트가 아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교 물리 선생님들은 다 물리를 전공하셨던 분들이니까 탄성파, 비탄성파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선생이 이거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처음에 첫 시간에 탄성파 툭 던지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시험에 픽 내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탄성파는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꼭 얘기를 해주고 특히나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그 동패고랑 지상고 선생님입니다. 지상고 선생님은 탄성파 좋아하니까 외우세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파동이라는 걸 횡파와 종파라고 얘기를 하고 야, 얘들은 뭐 이제 우리 알 거잖아. 횡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진행과 진동이 수직으로 되는 파동이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수직인 파를 횡파. 그럼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죠.
근데 종파는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난 점으로 많이 표현하거든. 그래서 요 점이 매질입니다.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런 식으로 전달이 되다가 다시 몰려요. 그래서 이제 종파와 횡파는 구별할 때 항상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자로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잖아. 이렇게 밀집한 곳이어가지고 밀한 곳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입자들이 별로 없잖아. 입자들이 별로 없는 이러한 곳을 소한 곳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종파 같은 경우에는 밀집한 부분과 밀집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소파다 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횡파는 높은 지점이 있고 낮은 지점이 있잖아. 그래서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횡파를 다른 말로는 고접하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예전 학교 선생님들은 좋아해. 근데 요즘에 학교 선생님이 지금 이제 20대다 이런 거 아예 안 배웁니다. 이제 이런 거 고접파 이런 거 안 배워요. 밀소파는 배우긴 해요. 자,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예를 아셔야 돼요. 예. 횡파의 예가 뭐 있냐? 가장 대표적인 예. 우리 생활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자기파. 얘도 파동의 형태로 보면은 횡파입니다. 횡파. 근데 쌤, 전자기파는 요 횡파에는 들어가지만 아까 비탄성파라면서요. 매질 없어도 된다면서요. 맞아.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합성파입니다. 대신 각각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배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해당돼 수직으로 진행되는 파를 전기장이라 한다면은 이거 전자기파 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거 자기장은 X축과 Y축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보지 마. 전기장 최대인 지점이 자기장도 최대입니다. 항상 이걸 외워야 돼.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이 가는 거야. 전기장 최대값, 자기장도 최대값. 전기장이 0, 자기장도 0. 항상 이렇게 외워야 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매질이 없어도 돼요. 얘가 움직이는 이거랑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중첩이 되면서 이동이 돼요. 매질이 없어도. 그래서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합성파로 매질이 없어도 된다. 대신 파동의 형태를 보면 횡파죠. 그래서 전자기파도 횡파에 들어갑니다. 횡파에 전자기파가 표현된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결파죠. 호수나 바닷가 가가지고 돌멩이 팍 던져봐. 돌멩이 팍 던지면은 돌이 빡 떨어지면서 수면을 낮춥니다. 돌은 들어갈 건데 이 낮췄던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횡파의 모양을 띠게 돼요. 물결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파의 가장 큰 예가 누구 있냐? 이게 음파죠. 방금 얘기했던 소리가 전달되는 이 과정은 음파, 종파입니다. 대신 가끔 가다가 초음파라는 게 나오는데 초음파도 음파예요. 그럼 초음파의 정의는 뭐냐? 음파는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파동의 형태를 음파라고 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있어요. 소리 듣는 게 귀에 어디에서 듣냐? 중딩 때 배우지 않았냐? 달팽이관 이런 거? 거기서 이제 소리를 듣는데 그 고막에서 떨림이 몇 번 떨리냐로 음의 높고 낮음, 높낮이를 분류하거든. 근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 진동수가 2만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진동수라는데 50에서 2만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초월한 걸 초음파라 해요. 그러니까 음파도 결국 초음파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근데 인간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파동까지를 음파라고 정의하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파동을 초음파라고 해요. 이제 돌고래나 박쥐 같은 애들이 초음파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잖아. 가끔 또 이런다고. 쌤, 제가요, 그 동물원 가 돌고래 쇼 봤는데 돌고래가 얘기하는 거 소리 들리던데요? 뭐 이런 소리 들린대. 그치? 돌고래가 초음파만 쓰는 게 아니야. 돌고래도 음의 높낮이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의 음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일부 음은 못 듣습니다. 초음파가 들리면은 음파로 탐지할 수 있는 그 망원경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다 들어야 돼.
인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가지는 다 종파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횡파와 종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차이였잖아. 횡파는 진행 방향이 이쪽일 때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이거 이제 물결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파도죠, 파도. 이거 뭐 너네들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캐리비안 베이를 가든가 오션월드를 가든가 아니면 진짜 바닷가 갔든가 파도에 제일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노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튜브 타고. 튜브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파도 확 움직이잖아, 파도가. 근데 파도 놀이를 하면은 튜브 타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럼 안 갑니다, 일로.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도를 타면 여기서 이제 튜브 타고 파도를 이렇게 타 있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선생님, 제가 파도 타보니까 이제 해변가로 밀리던데요? 아니면 바닷가 한가운데로 가던데요? 그건 다 바람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파도의 물결파만 얘기한다면 그냥 가만히 위아래로만 진동합니다. 위아래로만.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이러한 파동을 횡파다라고 불러요. 근데 종파는 밀집하고 밀집하지 않은. 자, 이거 너네 초딩 때 그런 거 해본 사람은 알 건데, 내가 초딩 때 소풍 같은 데 어디 놀러 가잖아. 뭐 서울 대공원 이런 데 이제 초딩 때 놀러 가면은 꼭 이상하게 하나를 이제 뭐 기념품 같은 거 사면은 맨날 난 그걸 샀어. 이상하게. 그 스프링으로 된 거. 난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집에 맨날 있었어,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냐? 맨날 이러고 윙 이렇게 놀다가 하루나 이틀 놀잖아? 다 꼬여버려. 꼬이면은 승질이 포악해가지고 그걸 풀다가 스프링이 다 이제 꼬여버려. 그러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망가지게 돼. 그래서 맨날 샀나 봐. 아무튼 간에 그 스프링 생각하면 돼. 스프링을 뭐 여기서 똑같이, 아니면 스프링 같은 걸 여기서 잡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잡고 있대. 그럼 얘를 슉슉 이렇게 이제 당기면은 스프링이 윙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진동 방향이 양쪽이고 진행 방향도 이쪽이니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 요런 파를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는 진동 방향, 진행 방향 나란함, 횡파는 진행 방향, 진동 방향 수직, 이렇게만 하면 돼요.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걸 내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짜증나.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들은 수능도 마찬가지고 횡파입니다. 그냥 종파에 음파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횡파가 무조건 나옵니다. 대신 지진파도 가끔 이제 예로서 출제를 해요. 뭐 이걸 물어보진 않아. 횡파에 들어가는 지진파가 S파니 P파니? 이걸 설마 뭐 P파라고, 이게 S처럼 생겼잖아. S파입니다. 얘가 이제 P파가 돼요. 근데 일단은 P파와 S파 중에 너네 중딩 때 아마 배웠을 거야. 지구과학 원에는 안 나오지만 P파와 S파 중에 지진이 발생되고 지진 관측소에 먼저 오는 파가 S파냐 P파냐? 혹시 기억을 더듬어 봐. 같이 오진 않아요. 누군가가 먼저 와. 누가 먼저 올까? 그냥 생각해봐 그럼. S파가 빠를 것 같아? P파가 빠를 것 같아? P파가 좀 빠릅니다. 왜냐면 S파는 매질을 굉장히 많이 거쳐서 오지만 종파라고 부르는 P파는 매질을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고,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얘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매질이고 동일한 속도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종파가 좀 더 빨라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는 다루지는 않는다.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횡파입니다. 대신 종파도 나오기는 하는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이 밀한 곳에서 그 다음 밀한 곳까지를 우리는 파장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 고저파, 밀소파. 밀소파는 밀한 데에서 그 다음 밀한 데. 그럼 똑같죠? 높은 데에서 그 다음 높은 데까지의 간격을 파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횡파든 종파든 파장은 한 번 왕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다시 횡파가 거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횡파로서 정의를 좀 해야 돼. 자, 이제 파동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5가지의 물리량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가지. 5가지가 첫 번째 파동의 진폭, 두 번째 아까 했던 파장, 세 번째 이 파동의 주기,
네 번째, 이 파동의 진동수. 마지막이 속력. 자, 요렇게는 정의를 하고, 자, 물리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단위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진폭은 우리가 식에서 표현하는 단위가 A라고 합니다. A. 식에서는. 진폭이 A. 대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입니다. 야, 이거 운동 에너지 같은 거 생각 잘해봐. 운동 에너지 공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mv의 제곱이다 라고 식에선 썼잖아.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그러니까 결국 식에서 표현하는 거랑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물리학적으로는 좀 달라요. 뭐 옴의 법칙도 마찬가지 아니니? V는 IR로 옴의 법칙을 쓰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로 쓰죠. 암페어 하니까 또 갑자기 개빡치네. 저 지상국 거지 같은 새끼들 미리 암페어를 몰라? 미리볼트를 몰라가지고 또 서술형을 틀리는 이런 대참사가 이번에 났는데. 그렇지. 뭐 내가 얘기를 안 한 내 잘못이지 뭐. 난 미리볼트를 모를 줄은 상상도 못해서 진짜.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랑 식에서 표현하는 단위가 좀 달라서 진폭은 식에서는 A라고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 파장은 람다라고 표현했죠. 아까도. 이게 식에서 표현하는 단위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똑같습니다. 미터입니다. 미터. 파장도 몇 미터니? 즉 파장의 단위는 거리입니다. 거리. 그 다음에 주기는 우리가 T라고 표현하죠. 식에서. 대신 너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초 걸리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주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세크입니다. 진동수는 F라고 표현하잖아. 뭐 우리 물리학에서도 배웠죠? 에너지는 하F다. 우리 보원자 모형할 때도 배웠잖아. 그래서 진동수는 F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단위를 뭘 쓴다? 헤르츠라는 걸 쓰죠. 그래서 몇 번 진동했는지는 헤르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진동수를 표현을 알아냈어요. 속력은 방금 얘기했지만 식에서는 V로 쓰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근데 당연히 얘가 미터고 얘가 세크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쓰는 거예요. 네? 얘가 만약에 킬로미터고 얘가 아워면 속력도 킬로미터 퍼 아워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 단위를 지상고 선생님들이 계속 지금 출제하는 걸 보니까 너네를 조금이라도 혼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터랑 세크를 썼기 때문에 속력이 미터 퍼 세크 되는 거예요. 얘가 킬로미터다, 얘가 세크다? 그럼 얘의 속력은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Y축은 무조건 미터입니다. Y축은 무조건 파동이 높고 낮은 게 몇 미터냐? 쌤, 저거 센티미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센티미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99%는 다 미터입니다. 그럼 여기가 5미터다. 자, 이렇게 부르면 여기를 물론 0미터로 해도 되고요.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도 되니까.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이게 0미터면 얘는 마이너스 5미터가 되는 거야. 이건 맘대로예요. 자, 나는 그냥 여기 마이너스 5미터로 해볼게. 즉 미터라는 게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건 결국 변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5m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5m면 위아래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이제 진폭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진폭은 진동의 폭입니다. 진동의 폭.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폭이 몇 미터다라고 할 거야? 진동의 폭은 10m가 아니에요. 5m입니다. 전체 진동하는 거의 절반을 진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진폭은 현재 5m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 파동의 X축 성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문제 풀 때 봐야 돼요. X축 성분. 이 X축 성분이 미터로 나온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회 왕복은 맞아. 대신 얘 X축 성분이 미터라면 한 번 왕복할 때 가는 거리가 되죠. 근데 X축 성분이 시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그래프로는 1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파동 파트는 X축 성분을 잘 봐야 된다, 이걸.
자, 아무튼 X축 성분이 미터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1미터, 여기가 5미터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제 파장은 4미터가 되는 거죠. 자, 너네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된다. 제일 높은 지점을 고라고도 했지만 제일 높은 지점을 우리는 파동 파트에서 뭐라고 부르니?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그래서 원래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이걸 파장이라고 불러요. 대신 제일 낮은 지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는 파장이라 하고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는 만약에 X축 성분을 미터라고 주잖아? 그러면 시간을 따로 줘요. 여기까지 갈 때 0.2초 걸렸다 이런 식으로 줘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걸 꼭 기억해.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1회 왕복은 맞아. 근데 이거를 4분의 1번 왼쪽으로, 즉 1파장이 마루부터 마루까지야. 그럼 절반이 마루부터 골까지죠? 그럼 이게 2분의 1파장이에요. 그럼 4분의 1파장이면 여기지. 그러니까 요 4분의 1파장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원위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를 요렇게 잡아도 되지만 일반적인 문제 풀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까지가 1회 왕복. 그럼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1회니까 마루부터 골까지는 2분의 1회 왕복이야. 그럼 여기의 절반이면 여긴데 요걸 4분의 1 왕복이라 한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4분의 1배를 옆으로 내리면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파동의 1회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든 걸리는 거리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주기는 현재 절반만큼 왕복했을 때가 0.2초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왕복할 때는 0.4초가 걸리죠. 그래서 주기는 1회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 자, 근데 진동수의 정의를 기억 잘해야 돼. 진동수는 1초에 왕복한 횟수입니다. 1초에 몇 번 왕복했냐? 자, 지금 얘는 한 번 왕복할 때 몇 초 걸려? 0.4초 걸려요. 한 번 왕복할 때 속력이. 그러면 1초에 몇 번 왕복하는 거야? 0.4, 0.8, 0.2초 더하니까 1초죠. 그래서 진동수는 2.5Hz다. 이렇게 하면 돼요. 1초에 왕복한 횟수. 근데 항상 이걸 머리에 박으세요. 파장과 진동수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왜? 파장은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럼 만약에 파장이 10초인 파동이 있대. 그럼 한 번 왕복하는데 10초 걸린 거야. 그럼 1초에는 몇 번 왕복한 거냐? 10분의 1회 왕복한 거죠. 한 번 왕복하는데 10초 걸렸어. 그럼 1초엔 10분의 1번 왕복한 거잖아.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항상 역수관계에 있어요. 항상.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니까 얘를 돌리든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속력. 파동에서는 항상 속력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 위에 4개가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속력을 무조건 구하셔야 돼.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하니? V.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근데 우리 원래 속력이라는 거 구하는 공식이 뭐니? 우리가 초딩 때부터 배우는 공식. 속력은 왜 초딩 때 이거 하지 않냐? 거속시? 거속시. 그러면 속력 구하고 싶은 거니까 밖으로 빼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하지. 근데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아마 얘기했을 거야. 여름방학 때. 파동이 요렇게 보이는 건데 요 파동이라는 건 결국 내가 원운동과 같댔을 거야. 원운동. 이게 왜 원운동이에요? 그럼 봐봐. 원운동을 하는 걸 너네가 면을 지금 바라보는 거지. 이 원운동은. 근데 면을 바라보는 걸 너네 면을 이쪽 면이라 해봅시다. 그럼 너네가 이런 파동을 지금 원운동을 보는 거야. 근데 너네는 이쪽 면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얘와 얘 간격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운동은 이 운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봐봐. 이거 너희들은 지금 입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을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
요 면을 볼 때 이 면과 이 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행동으로 본다는 거야. 이걸 옆으로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파동의 운동은 결국 원운동이에요. 이게 물리2에 가면 그래서 파동의 운동에 대한 속력을 얘기할 때는 오메가라는 각속도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봐봐. 여기서 1회 왕복은 여기서 보면 1회 왕복인데 이게 안 보인다며. 그럼 여기서 슉슉슉 이거네. 결론. 높은 데서 다시 높은 데까지 오는 게 1회 왕복이에요. 결국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 주기죠. 1회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 주기. 1회 왕복할 때 가는 거리 파장이네. 이게 속력이야. 그러니까 파동에서의 속력은 결국 우리가 아는 속력이에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야. 대신 원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리값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파동에서의 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내가 얘기한 대로 이게 역수관계면 진동수와 파장도 역수관계니까 얘를 역수로 바꾸면 F 람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해도 되고 T분의 람다다. 주기분의 파장이다. 이렇게 해도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 때 5가지 물리량을 얘기를 했고, 자, 실제 문제는 이제 제일 이쪽 파트에선 짜증나는 건 이동 방향. 요걸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뭔 의미냐면 어떤 파동이 이렇게 있대. 근데 요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를 니들이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지점을 줍니다. 이제 여기 P라는 지점을 줘. 근데 P라는 지점의 변위가 조금 있으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쌤, 왼쪽이나 오른쪽 못 가요? 절대 못 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건 횡파야. 횡파의 진동은 위 아니면 아래예요. 절대 오른쪽 왼쪽으로 못 가는 거야. 그럼 이 점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만 알면 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P점의 변이가 위로 갔더래.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 자, P점의 변이가 위로 갔다면 시간이 약간 지났을 때 파동이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파동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간다 해볼까? 오른쪽을 약간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그리면 돼요. 그리고 P점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만 설정하면 돼. 어디로 가야 맞나? 아래로 가야죠. 안 되잖아.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진행 방향을 설정할 때는 한 점의 변이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갔는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또 나오냐면 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P점의 위상이 위로 간다 아니면 아래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좀 짜증나긴 한데 그냥 단어 그대로 접근을 하세요. 다시 그럼 얘 파동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평행이동시켜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P점의 위상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너희들에게 맞추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짜증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풀이는 요거예요. 어느 정도로 유도, 왼쪽으로 하냐 오른쪽으로 하냐 요걸로는 위상으로 봅니다. 자, 개념은 이렇게 되니까 쭉 한번 봅시다. 이제 책에 뭐라고 나오는지. 파동의 종류, 횡파, 종파 다 얘기했고, 뭐 전자기파 아까 얘기했죠? S파, 물결파, 음파나 지진파의 P파 됐어. 자, 뭐 주기부터 진폭, 진동수, 위상 다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위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매질의 각 점들의 위치, 결국 그냥 변이에요. 어디로 가냐? 그게 위상입니다, 그냥. 근데 이 위상이라는 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파동의 간섭에서 존나 짜증나게 나요. 그러니까 위상은 그냥 위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야. 어디 위치에 있냐?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지금 진도가 쭉 나가고 있는 뭐 상태겠지만 혹시라도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전자기파 파트 하면서 끝나고 파동에 간섭할 때 오늘 미리 얘기해야 돼요. 정상파 잘 들어. 정상파
이거 얘기하는 학교 있으면 나한테 빨리 카톡을 줘야 된다. 정상파는 현재 교육과정상에 빠졌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얘기하는 아주 잘못된 동패고 운정고가 있어요. 교재에 아예 그냥 정상파가 있어요. 이거 하려면 따로 수업을 더 해야 돼요. 이제 배랑 뭐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짜증나. 근데 정상파 내가 여태까지 지상고는 안 배웠단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얘기를 한 거니까 정상파 배웠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거 해야 된다. 아무튼 자 일단은 이제 파동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뭐 주기다. 아까 얘기했죠? 이 파동의 그래프가 나오면은 항상 X축 성분을 조심하라고. X축이 위치가 나오면은 파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X축이 시간이 나오면 주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는 뭐 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속력 구할 때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1회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 주기고 한 번 왕복할 때 가는 거리가 파장이기 때문에 T분의 람다다. 그래서 T분의 람다가 곧 F 람다니까 잘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번.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매질이 같으면 속력이 같습니다. 자,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할 때랑 얘기할 때랑 얘기할 때랑 여기부터 귀에 들어가는 속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너네들이 지금 들었을 때 다르잖아. 다 다르게 들린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소리에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소리가 음파인데 이게 좀 짜증나게 나올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음파에 소리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의 세기, 크기라고 하죠. 두 번째, 소리의 낮이. 세 번째는 소리의 맵시라고 해. 이거 중딩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난 이제 중딩을 안 배워가지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몰라요. 예전에는 배웠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세기. 자, 봅시다. 세기가 다르잖아. 그럼 세기는 이 물리량 중에 뭐에 관계되는 값일까? 세기가 세다. 세기는 뭐의 값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분명히 다 얘들의 차이입니다. 얘네들. 세기는 진폭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폭이 크냐 작냐?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까? 진폭은 작은 소리, 큰 소리 이거라고. 즉 파장과 주기는 안 변합니다. 진폭이 크면 큰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높낮이. 높낮이는 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높낮이는 진동수입니다. 그럼 문제, 진동수가 높으면 어떤 음이 나냐? 고음이 납니다. 그래서 갈 때 진동수가 커. 자, 근데 잘 들어봐. 세기는 같다고 해봅시다. 세기가 같으면은 진폭이 똑같은 거야. 야, 그러면은 소리랑 소리랑 뭐가 다르다고? 진동수가 다르니까. 진동수의 뜻이 뭐니? 주기죠, 주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야. 진동수가 크다는 건 주기가 짧다는 겁니다. 즉 X축 성분이 시간으로 나올 때 요 진동수보다 요렇게 진동. 이게 고음이야. 이게 고음. 대신 진폭은 똑같습니다. 그래야 소리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요게 고음. 자, 그 다음에 그럼 저음은 진동수가 낮은 거잖아. 진동수가 낮아요. 그럼 진동을 별로 안 하는 거지. 진동을 되게 안 해.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 건데 진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퍼져나가는 성질이 큽니다. 회절이라고 하는데 퍼져나가는 성질이 큽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얘기에는 회절이라는 거 이중 슬릿 실험에서 잘 나올 거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할게.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인데 이 새끼가 회절이라는 게
잘 되고 이건 퍼져나가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예를 한번 들어줄게. 그냥 너네 그 홍대 같은 데를 뭐 지금은 뭐 시험 끝나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대학교에 가면 홍대 같은 거리를 가면은 홍대에 조그만 소공연장이나 클럽 같은 게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놀고 있는데 왜 만약에 클럽이 있대. 그럼 클럽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 클럽은 지금 못 들어가니까 클럽 앞에 싹 지나가면은 클럽에서 나오는 쿵쿵쿵쿵 막 소리가 들린다고. 그때 어떤 소리가 주로 들리는 줄 아니? 자, 이걸 잘 모르겠으면 아빠 차에서 실험해 보면 돼. 오늘 집에 갈 때 아빠한테 내려오라 그래. 아빠 내려와. 그리고 아빠 차 시동 걸어. 그리고 아빠 차에서 소리를 존나 키워봐. 라디오 소리를. 그리고 너네들은 차에 타면 안 돼. 밖에 있어야 돼. 아빠 차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가지고 들어봐. 그러면 어떤 소리가 처음으로 들리냐면 둥둥둥 소리 들려요. 둥둥둥둥. 이게 베이스 소리예요. 베이스는 엄청나게 낮은 진동을 갖고 있어요. 이만큼 퍼져 나가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틈을 굉장히 좁힌 다음에 파동을 보내주면 진동을 존나게 크게 하면 안 휘어요. 그냥 가. 근데 진동을 얼마 안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휘어갑니다. 쉽게 펼쳐져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쨌든 개념은 이렇게 잡으세요. 고음이 진동수가 높아야 되고 저음은 진동수가 낮다. 자, 맵시는 소리의 모양이라고 하거든. 모양. 그래서 너네들 아는 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도레미파솔라시 내가 얘기할 때랑 바이올린이 얘기할 때랑 피아노가 얘기할 때 같은 음이야. 도, 레, 미, 파. 근데 소리의 형태가 다르잖아. 이게 요런 거예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요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치면 피아노가 얘기할 때 세기와 진동수가 같을 때도 이게 표현이 좀 달라요. 맵시가. 이게 피아노. 근데 바이올린의 음의 맵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진폭과 진동수는 같지만 다른 소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소리의 형태, 맵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소리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왜 이걸 얘기했냐면은 지금 요거부터 기본 내용을 탑재시키고 와야 돼요.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지금 다시 얘기해 줄게. 얘기해도 작은 소리와 큰 소리는 진폭의 차이지 빨리 오냐 작게 늦게 오냐가 아니라고. 소리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그럼 문제.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바뀐다며. 그러면 소리도 기체일 때와 액체일 때와 고체일 때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겠지. 자, 이건 뭐 알 거야 아마. 그럼 소리는 고체일 때가 제일 빠르냐 아니면 기체일 때가 제일 빠르냐? 액체일 때 빨라? 그럼 쌤, 액체면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은 들려. 물속에 들어가도 소리 들려요. 그럼 물속에서 할 때랑 공기에서 할 때랑 언제 더 빠르다고? 물이 빠릅니다. 고체로 가면 갈수록 빨라요.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돼. 빛만 아까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파동이 됐잖아. 그럼 나머지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은 쉽게 얘기하면 전달해주는 매개체야. 공기라고 얘기하는 기체는 입자와 입자의 간격이 매우 멀어요. 그럼 소리가 하면은 여기서 전달할 때 시간이 느려. 근데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달하는 매개체가 많으니까 빠릅니다. 그래서 소리는 물결파든 어떤 파동이든 전자기파를 제외한 모든 파동은 매질이 밀할수록, 즉 고체로 갈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소리든 뭐든 무조건 밀집할수록 빨라. 근데 전자기파만 반대라고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됩니다. 그 얘기는 매질이라는 게 이제 방해 물질입니다. 전자기파 입장에서. 그래서 매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느려져. 그래서 빛은 제일 빠른 매질이 어느 상태야? 매질이 아예 없는 진공이 제일 빠릅니다. 대신 소리든 물결파와 같은 일반적인 파동은 진공으로 가면 아예 전달이 안 됩니다. 매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면 우주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들려요. 갈 수 있는 매질이 없어. 그래서 여기 마스크 하고 있는 거야. 숨쉬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기에 마이크가 다 있어요. 이 마이크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변형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전자기파는 매질 없어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소리의 형태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요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이거 물결파의 속력. 자,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워. 중요해. 깊이가 깊을수록 빨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물결파의 속력은 깊이가 깊을수록 빨라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되거든. 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 지구과학 배운 인간들 잘 떠올려봐. 깊은 물로 갈수록 심해층에 가깝죠? 심해층은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온도가 매우 낮다는 거는 매질이 좀 밀집해 있다는 거야. 반대로도 생각해 볼게. 수심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수압이 세죠. 수압은 말 그대로 누르는 힘이야. 그럼 물을 많이 눌렀잖아. 그럼 입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자가 많이 들어있는 거지. 그만큼 매질이 많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 물은 무조건, 물결파는 깊을수록 빨라요. 깊을수록. 물결파의 속력 깊을수록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오늘 언급을 안 할 겁니다. 이제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근데 니네 학교에서 나온다면은 이게 짜증나게 나옵니다.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 자,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기타를 한 번이라도 쳐본 인간들이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쳐본 인간들은 알 거야. 드렁 튕겨보면 줄의 두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타는 위에 줄이 제일 두껍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줄이 얇아요. 집에 혹시 아빠가 또는 엄마가 뭐 악기 같은 게 있으면 집에 와서 한번 쳐봐. 맨 위에 줄을 빵 치면 떨리는데 맨 밑에 줄을 땅 치면 띵 이렇게 울린다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 줄게. 위에 거 치면 아래 거 치면 띵 그러면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같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게 진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위에 건 별로 안 해요, 진동을. 진동을 많이 할수록 고음이 되는데 줄이 가늘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에? 선생님, 너네 여기서 이해 잘해야 돼. 아니, 치면 그럼 제 귀로 들어올 때 속력이 얇은 줄이랑 두꺼운 줄에서 나온 게 속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 안 달라. 다르다면서요, 쌤. 잘 이해해야 돼. 두꺼운 줄 자체 속력이 얇은 줄의 속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줄의 속력과 귀로 들리는 건 여기는 공기라는 매질로 들어오는 거야. 이 공기 매질의 속력은 똑같아. 이 줄에서의 속력이 다른 거예요. 줄에서. 이해 잘해야 돼, 이거. 이게 짜증나게 나온다고, 이게. 다시, 얇은 줄일수록, 팽팽한 줄일수록 줄의 속력이 빠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됐고, 이제 쉬었다가 스냅 법칙으로 합시다.